아, 됐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대수를 하고 있고, 이제 미적분인데요. 미적분은 대수하고 조금 달라요. 얼핏 보면 다 함수식인 것 같아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다릅니다. 얘는 해석하기야.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개념을 응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산 문제가 아니야. 물론 처음 배울 때는 다 연산 같이 보이는데 이 연산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중요도가 떨어지고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억나게 비교할 수 있겠다. 상형로그 로그 연산보다 내 느낌엔 더 쉬워. 그러니까 내 느낌이 쉽다는 게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익히는 정도를 비교했을 때 극한 연산이 오히려 더 쉬워요. 연산은. 그래서 연산은 쉽게 익혀요. 방법이 있거든, 공식처럼. 근데 연산이 아니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연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해석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학 동안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특강 시작하면 13회를 할 건데 13회 동안에 일단 한 번은 봐야 되잖아? 이 단어를 보면 총 이거 단어 몇 개야? 이걸 한 단어로 하나, 둘이죠? 그럼 다음 걸 넘어가면 총 9개 단원이 있어요. 2개가 있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란 말이에요. 단원상으로는.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1개 단원 정도는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양이 그렇게 적진 않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익힐 건 대단한 심화 과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난 딱 너희들이 기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극한이 뭐야? 극한 값이 뭐야?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미분이 뭐야? 미분계수가 뭐야? 적분이 뭐야? 정적분이 뭐야? 나는 이 용어만이라도 너희들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야. 괜찮겠니? 오케이?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처음부터 할 건데 함수의 극한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로 좀 보면 좋겠어요. 함수의 극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fx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을 겁니다. 함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x가 a일 때의 이 fx가 지나가는 점은 6이죠. 맞죠?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 보고 여기가 a고 이 값이 만약에 지금 L로 나오면 안 되는데 L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이 값을 우리가 함수 값으로 표현할 수는 있거든요. 함수 값으로 얼마죠? F A는 L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가는 거야? A, L. 좋아요. 고마워요. A, L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말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극한값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숫자로 여기가 만약에 4였어.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F4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X가 4일 때의 무슨 값? 함수값. 이 높이가 만약에 뭐 3이었다. 그럼 F4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 잠깐만, 뭐지?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이 말이 일부러 설명을 안 하고 물어볼 거야. X가 A도 아니고 4도 아니야. 근데 X가 A에 가까워질 때,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나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의 키포인트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하면 50% 끝난 거야. 이것만 무슨 뜻인지 알면 돼. 해석을 해야 돼.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함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준 이해 가니? 이해 갔어. 혜진 이해 가? 혜진이 대답해 줄래? 정답은? L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아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가 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fx가 수많은 점들이 있는 건데 얘는 사실 다 독립적인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점들인 건데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 x가 0에서부터 a까지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함수 fx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x가 0인 점은 여기고 x가 a인 점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x가 0에서부터 a까지 커지는 동안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하는 거야? 여기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쵸? x가 0일 때 점은 0이고 x가 1일 때 점은 여길 거고 2일 때 점은 여길 거고 a일 때 점은 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건 벌레도 아니고 원래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 fx를 이 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도 해요.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점은 이 주황색 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0에서부터 x가 4까지 점점 커진대요. 그럼 이 fx 위의 점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뚫고 여기까지 가겠다는 얘기야. x가 4일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x축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 이 함수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돼요. x가 0에서부터 4까지 갈 동안에.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죠? 그럼 x가 딱 a는 아니고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x가 a에 가까워진단 말은 진짜 a랑 거의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근사치 있어서 거의 한 점처럼 이웃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 개가 있어요. 화살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두 개가 있을 거야. 괜찮니? 그럼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게 여기 a를 향해 거의 왼쪽에 닿을랑 말랑 하는 점이 있을 거고 또 a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말할까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가? 둘 다를 말하는 걸까? 정답. 둘이 다 합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둘 다 거의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거의 이 한 점에 향하여 계속 오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게 얼마야? 이 점의 y값인 L인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야. fx에서 x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면 a에 가까워지면 이 fx의 함수값도 l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한입니다. 영어로는 limited. 오케이?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fx가 있는데 x가 어디에 가까워져? a에 가까워져. 그걸 뭐라 써? x는 a. 화살표 켜주는 거야. 내가 좀 전에 극한이라는 걸 영어로 뭐라 한다 그랬지? limited. 그 limited 쓰는 거야. L-I-M-T. 이렇게 알파벳 있잖아. limited. L-I-M.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 L-I-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야? fx 함수가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이 함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값이 얼마다 저 그림에서 보면은 L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처음 배우는 용어야. 용어 정리하는 중인 거야. 근데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극한이라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리미트. 나 리미트를 이렇게 써. 귀찮았어요. 이게 해줘. 이거 리미트야. 리미트. fx가 있는데 x를 어디로 보내? 4로 보내. 그럼 얘는 얼마에 가까워진다? 그렇지. 얘는 3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인 거야.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지금 대부분 너희들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너무 간단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까인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리린. 얘를 볼게요. fx 함수가 이래. 분수함수야. 어때요? 복잡해 보이니? 윤수가 한번 해줄래? 윤수야, 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데. 얼마 되죠? 봤죠? 잘하죠? 자, 뭐냐면, 자, 물어볼게, 얘들아. fx가, 이거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그럼 x 마이너스 약분할 수 있어, 없어? 확실해? 리얼리? 그럼 얼마 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얘와, 지금 저식. 이 두 식은 같은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용준아 맞니? 같은 것과 하니까. 같아요? 달라요? 말씀드릴게요. 달라요. 약분하면 얘가 되잖아. 얘 약분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럼 같은 식 아니야? 근데 식이 다르대. 이게 왜 다를까?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힌트를 드리면 거의 같아. 거의 같은데 딱 요것 때문에 하나 달라. 뭘까요? 얘들아, 분수꼴이 있어. 약분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 뭐예요? 똑같은 걸로 뭐 하자는 얘기야? 나누겠다는 얘기야. 똑같은 걸로 나누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말 이해 갔어? 근데 나눈 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없어. 내가 맨날 이거 하면 우린 감옥 간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수학에서 이거 하면 감옥 간다니까요. 아, 분모 없애면 0이면. 그렇지.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하면 뭘로 나누면? 뭘로 나누는 건 안 돼. 0. 0으로 나누는 건 불법이에요. 수학에는 진짜 불법이야.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근데 얘들 봐봐. 얘를 분자 분모를 나누면 똑같은 걸 나누는 게 얼마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x-로 나누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약분되고 x 플러스만 남는 거잖아. 근데 물어볼게.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얘가 언제 0이 되냐면 x가 얼마일 때? x가 1이면 얘는 0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식을 약분을 해서 x 플러스 1과 똑같다 라고 계산이 되려면 얘가 절대로 뭐면 안 돼? 그렇죠. x가 1이면 안 돼요. 얘가 절대로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려면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야 돼. 바로 뭐라고?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이해되겠니? 근데 이 말이 없으면 얘를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거 뭐냐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이 직선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 얘를 그릴 거야. 똑같은 식이야. 그런데 이거야. 이 표시가 있으면 그림이 좀 달라져요. x가 1일 때의 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의역에 우리가 했던 정의역에 1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정의역에 1을 넣을 수가 없다고. 괜찮아?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x가 1일 때의 이 함수가 지나가는 이 점 있죠? 이 점은 없어야 돼. 그래서 뻥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고 이 그래프는 찍!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그림인 거예요. 되겠니? 그럼 물어볼게. 여기 찍 했을 때의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으라는 얘기인 거고 이 뻥 뚫려 있는 점의 y값은 2입니다. 괜찮아요? 됐죠? 그럼 질문.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질문입니다. f1은 얼마입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야? 극한값이야? 함수값이야? 함수값. 얼마예요? 아니요. 얘들아, 함수값이라는 건 뭐야?
자판기 안에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니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정의역에 무엇은 제외해야 돼? 여기 1을 넣으면 돼, 안 돼? 정의역 자체가 없다니까? 넣을 수 있는 공이 1번 공은 없다고요. 1은 아예 넣을 수가 없으니 F1은 존재해야 하네? 안 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 다시. 이 그림에서 F1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물어볼게. 이거 말고 그럼 이거는? 그럼 fx가 있어. 이 그래프 보고 따지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는 얼마? 이 뜻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 돼. 아까 했던 거 다시 기억해보자. fx 함수가 있는데 x가 얼마에 가까워질 때? 1에 가까워질 때. x가 1에 가까워지면 fx는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fx는 얼마에 가까워지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x도 아직 1은 아닌데 함수 fx도 x가 1일 때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얼마일까요? 여기 구멍 뚫려 있지만 1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이건 된다고요. 이해가 갔어? 얘는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2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극한값이 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것은 함수값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네. 설명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기초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거기 나와 있거든요. 뭘 이용하러 나와 있어? 우리 아직 계산을 안 배웠단 말이야. 뭘 이용하래?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극한값 4개를 먼저 구해볼게요. 시작. 구해봐요. 자, 그럼 뒤에 가볼게요. 이거 다 된 거고. 이제 뭐냐면 x가 이 표시 보세요. x가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이거 기호 본 적 있죠? 뭐 우리말로는 무한대라는 표시가 되겠고 영어로는 인피니티. 이 정도는 아시죠? 그죠? 인피니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인피니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참거짓. 거짓이에요. 인피니티는 숫자가 아니에요. 뭘까요? 어떤 기호일까? 얘가 숫자가 아니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무한대 인피니티예요. 숫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안 되냐면 이런 거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지옥 가는 이것도 지옥 가는 거야. 큰일 나. 이거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는 표시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있어요. 어떤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얘도 계속 커지고 있어. 그 둘을 더하래.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2개가 있는데 그걸 또 더하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사 어떻게 될까? 그렇지. 너 배운 적 있니? 오이씨, 저래. 얘도 무한대예요. 원래 큰데 똑같은 그 2개를 뭐한대? 더한대. 그럼 더 빨리 커지지 않겠어요? 조금이지만? 그럼 얘는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계산을 하면 돼. 이 무한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숫자 3 곱하기 무한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이거 결과는? 이것도 무한대예요. 하면서 커지는 거니까. 괜찮아? 그럼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과 무한대를 곱해요. 얼마 될까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죠. 왜? 부호가 뭐니까.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9, 저 위로 올라가는 엄청 큰 값인데 그 녀석의 부호를 바꾸래. 마이너스로. 그럼 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를 음의 무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곱셈 뺄셈 사칙연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가 뭐라고? 음의 무한대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게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랑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의 함수가 어느 값에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니? 근데 기본적으로 x가 커지면 함수값도 대부분 커지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의 그래프는 그렇지 않았어? 근데 그렇지 않은 녀석들도 있기는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긴 해야 되는데 최근에 배운 건데 물어볼게요. 지수함수. 지수함수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끝없이 작아져요. 계속. 근데 x축을 뚫고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이 fx 함수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었다. 한번 해보자. 자, 갑니다. fx에 x를 어디로 보내냐면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x가 저 끝으로 갔었을 때 이 녀석은 과연 얼마에 가까워지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생각해봐요. 정답은? 얘들아, 이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이 계속 x축에 가까워지는 건데 x축에 가까워질수록 y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게 맞죠.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fx 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값은 0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특별한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값을 숫자로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함수의 수렴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모든 함수가 x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또 다른 함수 그려볼게. 얘는 3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예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리미트 3x제곱 3x제곱 x가 무한대예요. 얼마일까요? 다시 똑같이 설명해. 노란색 저쪽으로 계속 지나가. 저쪽으로 갈 거야. 함수값이 얼마에 가까워지겠니? 그렇지. 계속 커지고 있을 거 아니야. 특정한 숫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이 결과값은 무한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수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렴하지 않는다야.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은 뭐라고? 가까워지는 값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숫자로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이건 수렴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이건 극한값이 존재한다예요. 괜찮아? 그럼 얘는 극한값이 뭐 한다? 네, 맞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어식 표현법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좀 우리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다. 닫혀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닫혀있다. 번역한 거예요. 닫혀있다를 어떤 영어를 번역한 거냐면 closed에 closed. 이해 갔죠? 어렵지 않죠? 닫혀있다, closed 같은 얘기잖아? 그럼 물어볼게. 닫혀있다의 반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열려있다. 그럼 오픈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영어식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수학에서 말하는 표현법이 이래. 닫혀있다가 closed면 unclosed가 반대적인 표현법이에요. 오픈드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 unclosed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보면 이걸 반대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낫을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대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발산이에요, 발산. 이걸 발산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걸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수렴한다. 극한값이 없으면 발산한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하나 더 해보자. 3x제곱 이 함수를 말하는 건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얼마일까요? 답이? 아닌데요. 이 뜻이 뭐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져야 된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죠? 일로 가야 되잖아. 노란색 그래프가 일로 계속 간다고.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얘는 0입니다. 수렴해 안 해?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해 되겠어요? 그럼 얘 0에 가까워진 거, 이게 같죠? 그럼 얘들아, 그럼 이거 좀 지워볼게. 그럼 0에 가까워지는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알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gx를 할게요. gx 함수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야. 이 흰색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취한 거예요. 이걸 주황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건 결과적으로 함수값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x축 대칭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됐죠? 질문입니다. gx 함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일까요? 얘는 아래쪽에서 x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흰색은 위쪽에서 x축에 가까워지는 그림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정답. 이것도 0이에요. 실제로 이 점이 마이너스 0.000000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0은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0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니? 이렇게 여기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랜만이긴 한데 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하나 비교할게요. y는 x분의 2 그래프 그리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최근에 했던 거잖아,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기억 안 나요? 얘가 양수인 유리함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간 녀석인 거잖아요. 또 어떤 게 있어요? y는 만약에 x분의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얘는 누구랑 그림이 비슷한 거야? 얘인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가 돼? x가 무한대로 간대. 극한값 얼마야? 0. 0이라고요. 다음 얘는요.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를 물어보는데 식이 좀 다르죠? 얘들아 이 식하고 x분의 1식하고 차이점이 뭐죠? 얘를 뭐 하면 돼? x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림이 살짝 오른쪽으로만 이동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 흰색 그래프가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 뿐이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x가 어디로 간대? 음의 무한대로 간대. 그럼 어디야? 이 흰색 그래프에. 이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얼마? 0입니다. 내가 시간 없을 때 바로 하는 거야. 대신 얘는 달라져요. 얘는 그래프 그려야 돼요. 이거의 그래프를 주황색으로 그리면 기억납니까?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뭐 한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인 거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가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은 얼마다? 마3입니다. 이게 x가 무한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어디 가까워져?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또 y는 마3이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똑같이 얘도 그림 그리란 얘기인 거죠. 이건 유리함수니까 뭐 표준형. 점근선의 좌표가 얼마야? 2,1이 점근선이야. 2,1. 이건 오랜만에 유리함수 그래서 잘 못 그릴 수도 있는데 2,1 그리고 이건지 찾아서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걸 왜 대충 넘어가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안 풀어. 그림 안 그려서 풀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이용하면 우리가 당장은 무한대로 보내든 음의 무한대로 보내든 극한값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됐어.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림 이거 그냥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자, fx가 이런 모양이래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은 없잖아. 그런데 x가 1, 2, 3, 4, 5를 넣으면 그냥 x분의 1 그래프랑 비슷하게 돼요, 사실은. x가 커질수록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거라서. 그리고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 x에 1 넣거나 마이너스 1 넣거나 값이 어때요? x에 2를 대입하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그러니까 x가 마3이든 플러스 3이든 값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시면 x가 2일 때 값이 여기면 마1일 때 값이 여기고 x가 2일 때 값이 여기면 마이너스 1 값이 여기고 3일 때 값이 여기면 마3일 때 값이 여기단 말이야.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y축에 대한 대칭 관계인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대충 예측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이 될 수는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야. 근데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가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져. 극한값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그렇지, 1이야. 왜? 여기잖아. 1이에요. 다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1, 얘도 1이야. 높이가 여기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제 지겹죠? 이제 어렵지 않죠? 지금 눈빛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이해하고 있어. 쫄지 않고 있어. 잘했어. 그럼 물어볼게요. 얘가 x가 0에 가까워진대. 먼저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f0 함수값이 얼마예요? 이 그래프에서 f0 함수값. 오, 잘했어요.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시겠어요? x가 0에 가까워지는 거는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계속 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무한대겠죠? 발산해요. 그런데 이 값이 양쪽,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다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엄청 큰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까 안 될까? 함수값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0일 때 값은 넣으면 돼,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감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x가 0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함수값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극한값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이때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다 뭐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fx의 값이 하나씩 커지고 있는 거고 이거의 큰 값을 리미트가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반대 내려가고 있어요. x가 0에 갔을 때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 그림은 음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됐죠? 내려가니까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음의 무한대가 된다. 이건 수렴이 아니야? 수렴이 아니죠? 이건 발산인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오케이. 네. 잘하고 있어. 자,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돼요. 이거 그래프를 그렸는데 조금 전에 그렸어. x가 0에 가까워지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됐었던 거였어? 무한대가 되는 거였죠. 맞죠? 근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원래 이 그래프를 뭐 한 거예요? 위로. 한 칸 더 올린 거잖아. 아까 전에 이렇게 가운데로 화산처럼 올라가는 이런 모양인데 얘가 한 칸 더 올라간 거죠. 어쨌든 가운데서는 끝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다? 무한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래프를 이용해야지만 극한값을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것 또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뭐 하라고? 아래쪽으로 뭐 하라고? 두 칸 더 내리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 녀석은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얼마다?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여기 볼게.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극한, 여기 미적분은 계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좀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거 좀 재밌게 느꼈으면 좋겠어. 괜찮겠니? 반대로 하다가 이해가 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일단 넘어가? 아니요. 대충 하나 넘어가는 순간 다음 거부터 다 막혀요. 하나도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좋아요. 네. 여기가 한 거고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마지막 개념 끝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이라는 이름 아래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좌극한과 우극한. 이건 당연한 거야.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x가 a인 곳이고 x가 a일 때의 이 점이 만약에 a,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질문입니다. 리미트 fx가 a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은 얼마일까요? 10이죠? 됐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냐면 이 주변인 거예요. 주변. 왼쪽에서도 가까워지는 게 있고 또 뭐야? 반대로 위에서도 가까워지는 게 있어요. 이게 같은 곳에 와야지만 한 곳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이때 주황색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이 극한값을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보 얘를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에서 가까워지는 극한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우극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님 좌극한과 우극한이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그럼 물어볼게. 좌극한은 얼마겠어요? 10이고요. 우극한은 똑같이 10이죠. 둘 다 10인 거야. 그럼 여기서 좌극한을 물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A에서의 좌극한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면 안 돼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A에서의 좌극한 표시예요. 걔 똑같아? 걔 똑같죠?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3 마이너스, 그러니까 리미트에서 뭐 x가 이렇게 되면 이게 뭔 뜻이냐면 사실은 원래는 한 8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뒤에 0을 써줬어. 3 마이너스 0이라는 걸 썼었어. 더 이상하죠? 이 뜻이 뭐냐면 이 0은 진짜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수를 말하는 거야. 0.000000000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럼 봐봐. 3에서 0에 가까워지는 수를 빼면 이 값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2.99999999가 되는 거죠. 이건 결국 뭐야 그러면? 3보다는 살짝 왼쪽의 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좌극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3 플러스가 돼버리면 이 뒤에 살짝 뭐 있는 거라고? 0.000이 있는 거라고. 3보다 조금 더 큰 수야 작은 수야? 더했으니까 커진 수인 거고 3보다 조금 더 뭐 한 거야? 작아진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좌극한, 얘를 우극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A에서의 좌극한도 10이고 만약에 A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라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겠죠? 괜찮니? 오케이. 얘도 계산을 하시면 10이 됩니다. 자, 바꿔볼게 이제 얘들아 봐봐. 그래프가 얌전하지가 않아. 이런 그래프였어. 연결된 거에 끊긴 거. 이거 하나만 하고 싶게. 연결돼서 끊겼어. 끊겼어요. 이 높이를 8로 보고 이 높이를 5로 볼게요. 여기에 x값을 b라고 볼게요. 질문입니다. 리미트 x가 b 마이너스일 때의 fx의 극한값은 얼마? 5.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x가 b보다 b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b의 극한값 중에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 살짝 작은 이 왼쪽에서 오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어? 5에 가까워지고 있죠? 괜찮니? 그럼 이거의 좌극한값은 얼마다? 5가 되는 거고요. 다시 x가 b 플러스가 돼요.
공간이 없다. 그럼 이거 뭐야? B에서의 우극한을 말하는 거죠? 얼마야? 8. 이 되는 겁니다. 좌극한, 우극한은 각각 물어보면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제 이거야. 포인트는 이거야. fx가 있는데 극한값을 구할 건데 x가 얼마? 그냥 b라고 나와 있어. 그냥 b. 좌극한, 우극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b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문. 이거의 답은 뭘까요? 5일까요? 8일까요? 둘 다? 둘 다? 그러면 5 또는 8? 윤서 생각은? 정답입니다. 몰라야 돼요. 이거의 극한값은 없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곳을 향해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르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다 풀었어요? 선생님 만들어줘야 돼. 한번 확인했을 때 다음 거 하는 게 아니라 다음 거가 날 것 같으면 다음 거 뽑아주시면 좋겠고. 선생님은 정해봐줘요. 됐니? 어렵지 않죠? 그 양쪽에서 같이 올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우, 고마워요. 자, 그럼 요거만 볼게요. 요거만. 쉬는 시간 줄 거야. 잠깐 봐봐. 이거 확인은 해야지. 확인은 해야지. 자, 이 선이 X축, Y축 제외하고 요거랑 요게 함수를 말하는 건데 끊겨 있죠? 연결되어 있지 않죠? 어디서 끊겨 있어? 좀 안 보이니? 여기 1이야, 1. X가 1인 곳에서 끊겨 있어. 여기는 텅, 마이너스 1. 여기는 꽉, 여기는 1.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질문입니다. fx 함수가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예요? 1에서의 좌극한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이 어디예요? 1이 여기잖아. 왼쪽에서 오는 게 좌극한이고 오른쪽에서 오는 게 우극한이잖아요? 왼쪽에서 오는 게 누가?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를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값 중에서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곳은 여기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어디야? 여기인 거라고요.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일이고 1에서의 우극한은 1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또 볼게요. F1은요? F1은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함수 값을 말하는 거죠. F1은 얼마예요? 1이죠. 이건 전 꽉이 여기 있잖아. 만약 여기가 텅이고 여기가 꽉이었으면 마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fx의 1에서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아니다. 없다야. 모른다. 없다야, 없다. 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되겠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개념 확인 5번. 여기 금방 세 문제거든요. 1분도 안 걸릴 거야. 요 세 문제만 풀고 쉴게요. 풀어. 자, 그럼 다시 다음 단어 갈 거고요. 요거는 이따가 할 수 있을 거, 이거 아닌데? 뭐지? 넘어갔네요. 네. 여기 개념 문제는 좀 이따가 너희들 풀면 되겠고, 이 개념적으로는 두 개가 남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실 이 표현법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너희들이 뭐 대충 넘어가거든요. 이거, 우린 지금 개념이 중요한 거라서 다시 볼게요. 자, 개념 정리할 건데, 함수 두 개가 있어요. 둘에 A로 갔을 때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인데, 그거의 극한값이 L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L은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서 어떤 녀석의 극한값이 L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거는 수렴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L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커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도 어떻게 돼? X가 A가 됐을 때 리미트가 나왔으니까 M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이런 경우도 뭐야?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렴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뭐라 써있냐면 L과 M은 실수다라고 써있어요. 그래도 페이지 조금만 더 넘겨볼까요? 두 쪽만 넘겨보면 나올 것 같은데? 세 쪽인가? 하나 더 넘겨봐.
네, 2장 넘기면 돼요. 그래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들인 건데 그럼 뒤에 보면 L과 M은 실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함수 fx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gx랑 fx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겹쳐질 수도 있는데 겹쳐서 표현하면 너희들 좀 어려워서 내가 일부러 좀 다르게 얘가 gx라고 겹치지 않게 표현을 해볼게요. f랑 g는 겹칠지 안 겹칠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x축이 얘래요. 이게 x축이래. a를 어디로 보냐면 여기로 볼게요. 여기가 a예요. 그럼 뚜두두두 내리면 잘 보세요. 요 점이 뭐야? a, ga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높이를 만약에 숫자로 해볼게요. y는 4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에 y 값을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빨리 얘기해보자. ga는 얼마예요? ga는 4. fa는 차이점이 있죠? 괜찮죠? 근데 물어볼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f랑 g를 더하래. 식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 별도로 fx식이 따로 있을 거고 gx식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3차고 얘가 만약에 2차면 이 둘을 합친 걸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 가겠어요? 만약에 식으로 너희도 아직 몰라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x세제곱 마이너스 4x 막 이렇게 냈다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얘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이렇다 한다면 식이 아예 다 다른 거잖아, 그지? 이 둘을 합치면 몇 차가 돼요? 3차랑 2차 합치니까 몇 차가 되겠어? 3차가 되겠죠? 3차가 되겠죠? 그럼 이 3차 함수가 x가 어디로 갔을 때? a로 갔었을 때 극한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요? 근데 공교롭게 fx랑 gx는 둘 다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하죠. 그 말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도 4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도 똑같이 4라는 얘기고 f도 왼쪽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둘 다 어떻다는 얘기야? 6으로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얘는 a-든 a 플러스든 fx가 가까워지는 값은 둘 다 얼마야? 6이 될 거고 얘도 얼마야? 4가 되겠죠. 그럼 이 둘을 더한 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10이 되지 않을까요? 두 함수 모두 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 그럼 이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그 극한값들끼리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들아 봐봐. 한번 해볼게. 물어볼게. fx랑 gx가 있어요. 얘를 곱할 거야. 그리고 극한값을 물어보래.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식이랑 이 식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각각을 볼 때는 얘가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얘는 6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죠? 얘는 얼마 가까워지는 거야? 4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 둘을 곱했을 때 결과값은 24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느낌 이해 가요? 괜찮아? 그건 이거야, 결론적으로. 결론은 딱 하나야. 이 복잡한 식을 한 번에 극한값을 구해도 되지만 한 번에 구하지 않고 쪼개서 각각 극한값을 구한 후에 그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괜찮아요? 하나만 더. 그럼 이거 볼게요. fx가 분자고 분모가 gx야.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약분까지 하면 더 낫죠. 정확했습니다. 4분의 6인데 약분까지 하면 2분의 3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얼마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4에 가까워질 거고 얘가 얼마에 가까워져? 6에 가까워져. 분자와 분모가 4와 6에 가까워진다면 그들의 합친 계산 결과값도 얘가 될 거란 얘기인 거야. 이해 갔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함수가 각각 극한값이 있으면 각각 수렴한다면 그들을 합쳐서 계산한 것들도 뭐가 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면 돼?
각각의 극한값 길이를 따로따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 사칙 연산에서 우리가 조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나눌 때. 나누긴 조심해야 돼요. 왜? 나누는 값이 뭐가 되면 안 돼? 나누는 값이 얼마가 되면 안 돼? 그렇지. 나누는 값이 0이면 안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gx로 나누는데 이 녀석의 높이가 4가 아니라 만약에 0이었다면 이건 조심해야 돼요. 곱하는 건 괜찮거든? 한번 해볼까?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네들 더한 값은 얼마가 되겠어? 6 더하기 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6 되겠죠? 자, 곱해볼게요. 6 곱하기 얼마야? 얼마 되겠어? 이거 0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보자. 이거 나누래요. 나누면 어떻게 되지? 6 나누기 0인 거잖아. 뭐죠? 일단 안 되잖아요. 그죠? 아직은 안 돼.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함수값, 분모가 진짜 0이냐와 0에 가까워지느냐 좀 달라요. 별로예요? 0에 가까워진다는 게 말이 좀 어려운가? 0에 가장 가까운 수 한번 써볼래요? 0. 0.000000001 뭐 예를 들면 이거 0은 아니잖아. 이거 0.0000000에 가까워지는 순 거죠. 이해 갔어요? 6은 조금 달라. 6은 좀 이따 해석할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 좀 이따 보더라도 둘 다 각각의 수렴한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것들 갖고 사칙연산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극한값이 없으면 함부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예요. 절대로 안 된다예요. 그들은 극한값이 웬만하면 없을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얘가 끊겼어. 얘가 끊겨 있어. 그래서 얘는 4인데 얘는 2예요, 만약에. 자, 얘네들의 합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래. 문제는 이해 가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좀 불편하냐면, 만약에 이 녀석을 갖고 A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래. 오케이? 자, fx의 우극한 얼마예요? 6. gx의 우극한은 4예요. 더하면 얼마야? 10이야. 만약에 A가 A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러 간다면 fx는 여전히 6인데 gx는 2가 되잖아. 더하면 8이 되죠. 그럼 얘는 합친 녀석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함부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면 돼?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연속이거나 극한값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니?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복잡한 식들의 극한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fx랑 gx가 있는데 1에서의 이런 관계식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fx가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래요. 그럼 이걸 각각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마치 이 리미트가 분배하듯이 fx를 따로 3gx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얼마 되겠어? fx 값은 마일이니까 얘 마일 되겠죠? 리미트 x가 1에서의 gx의 값은 5잖아. 근데 곱하기 3이 있네? 15가 되겠죠? 합치면. 그럼 대입하듯이. 근데 이거 너무 계산은 쉬운데 이게 가능 여부를 느껴줘야 돼요. 둘 다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숫자처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밑에 것도 뭐 하면 돼? fx에다가 마일 넣어놓고 gx에 15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 이게 왜 가능하다고? 둘 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쪽도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fx는 gx는 숫자 넣으면 되겠죠? 대신 조심할 건 분모 gx만 조심하면 되는데 얘가 0이 되면 함부로 넣으면 안 돼. 다행히 근데 얼마로 간대? 5로 간다고 했으니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을 거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있어 복잡한 식들도 별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 각. 얘네들이 얼마로 가는지 구한 다음에 그들을 합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빨라? 괜찮아? 되게 쉬운 내용이야. 그냥 합치면 끝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합치면 끝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 얘들아. 그런데 말이야. 조금 전에 내가 말한 대로 이게 쉽게 계산이 되는 극한 문제는요.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안 나와요. 문제에서. 설명해 볼게.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데 이런 경우 문제 나도 해보자. 이런 경우. 자, 보지 마세요. 얘 x가 무한대로 얘 얼마 돼요? 무한대가 되죠. 얘 얼마 돼요? 얘도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x가 가까워지는 이 값을 최초의 수식 x 대신에 집어넣어서 얘가 얼마에 가까워지는지를 대입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꼴파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꼴파악. 되게 중요해요. 꼴파악이야. 앞으로 얘들아, 리미트가 달려있는 모든 문제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꼴파악이에요. 오케이? 좀 이렇게 해보자. 아니, 여기 더하기로 해볼게. 더하기. 물어볼게, 얘들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얼마예요? 무한대요. 어렵지 않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을 우리가 숫자로 넣어서 대략적으로 얘가 얼마가 될지를 확인한 후에 2개면 2개, 10개면 10개 다 파악을 해서 얼마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게 꼴파악이야. 그럼 얘의 극한값은 이거야. 너무 쉽죠? 이게 꼴파악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꼴파악만으로도 극한 여부를, 수렴 여부를 알 수가 있었던 문제야. 오케이?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꼴파악을 했지만, 꼴파악을 했는데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헷갈리는데? 라는 문제들만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꼴파악으로만 해볼게. 꼴파악으로만. 이거 연습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고요. 만약에 리미트.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분자와 분모 꼴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x가 무한대면 다 무한대 넣으라는 얘기죠? 그죠? 분자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얼마 돼? 무한대 곱하기 4니까 얼마야? 더 커지는 거잖아. 무한대잖아요. 자, 무한대 빼기 5. 이걸 뭐야? 야, 무한대 이만큼 큰 건데. 숫자 이만큼 티도 안 나죠? 그럼 이 분자는 얼마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분모 가볼게요. 얘 뭐예요? 무한대고요. 얘도 뭐예요? 무한대는? 무한대네요.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의 꼴은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꼴파악이라고 할 수 있겠어? 숫자 넣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꼴파악. 오케이?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자.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여기서 질문.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뭘까요? 엄청 커지고 있는데 또 엄청 커지는 거 빼래.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얘 뭐가 될까요? 0. 되게 좋은 대답이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얘들아,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었죠. 만약에 무한대가 숫자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일 거고 더하기는 2무한대가 될 거예요. 아니, 얘는 숫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건 몰라요. 설명 드려볼게요. 봐봐. 만약에 얘들아,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만약에
여기는 2제곱이고 여기는 1차야.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건 맞죠? 둘 다 무한대 맞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더 큰 무한대인지를 파악해 줘야 돼요. 차수가 큰 게 훨씬 더 빨리 커지는 무한대. 이게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함수 그래프 배울 때 1차 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2차 함수는 이렇게 된 거잖아. x가 오른쪽 가면 갈수록 누가 더 훨씬 커져요? 노란색이 확실히 더 커지죠? 같은 무한대라도 차수에 따라서 큰 무한대와 작은 무한대로 나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물어볼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뺀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거 무한대예요. 이해되겠어요? 엄청 큰 거랑 조그만 거. 얘도 무한대긴 하지만 얘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야. 무시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 그럼 얘도 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이게 얼마냐 물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사실은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여러 가지가. 미안해. 잠깐 이거 먼저 할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3차였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누가 더 커? 뒤에 게 더 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수가 같을 수도 있어. 얘는 아니긴 한데 뭐 이렇다고 한다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잖아. 얘도 음의 무한대. 차수가 어때요? 같죠? 그럼 얘 무한대 사이즈가 똑같잖아. 지금은 아직 못했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계산해. 특별하게 계산하는데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계산했을 때는 봐봐 이거 봐봐. 빼봐요. 이거 없어지죠? 마이너스 5 남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네. 그죠? 이거 계산은 없어지잖아. 이건 마이너스 5만 남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5인 거야. 이걸 계산하면 없어지잖아. x제곱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사이즈가 같으면 수렴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 이건 뭘게? x제곱 빼기 3x제곱 x가 무한대로 가. 얼마일까요? 얘도 무한대 2차 차수 똑같잖아. 사이즈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계산 돼 안 돼? 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얘가 무한대라고요. 얼마 돼요? 음의 무한대겠죠. 차수가 같지만 얘는 수렴하고 얘는 또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니? 이런 식으로 꼴 파악을 했을 때 그 꼴 파악만으로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애들이 있어. 그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그것들을 우리가 특별한 애들인 건데, 그 특별한 애들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들이에요. 이해 갔어요? 저 녀석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해요. 부정형. 얘는 특별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제부터 거의 90% 이상은 부정형들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정형에 대한 계산값을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이 꼴 파악을 구분을 하고 그 구분한 걸 갖고 연습하기만 좀 할 건데 시간이 너무 없네. 너무 떨리네. 어떡하지?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네. 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부정형입니다. 꼴이 4가지가 있는데, 부정형은 0분의 0꼴. 이건 진짜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수라고 하는 무한대가 아닌 무한소예요. 0에 가까워지는 값이야. 그럼 숫자로 말하면 이거 0.00001 이거나 마이너스 0.00001 등을 말하는 겁니다. 0분의 0, 0에 가까워지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형이에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건 부정형입니다. 얘는 수렴도 하고 발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0분의 0꼴일 때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해볼게 얘들아. 이게 아까 숫자로 예시를 들면 얘가 얼마를 했어? 0.00001이라고 했잖아.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0.001이라고 볼게. 그럼 얘도 0.000000001이라고 볼게요. 누가 더 작은 거야? 얘가 더 작은 거죠. 얘가 조금 더 빨리 0에 가까워지는 녀석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될까요? 1000분의 1분의 인 거잖아. 이거 번분수 계산하고자 하면 이것분의 이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거 얼마? 0.00001인 거죠. 이거의 극한값은 뭘 것 같아? 그러면 0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안 그러니? 내가 잘못했는데? 뭐야? 미안. 이게 만약에 10의 8제곱이면 10의 8제곱 양쪽에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것 같아? 극한값은. 엄청 큰 수죠?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Sorry. 지금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 오늘 저 4가지 꼴을 배우면 극한의 기본 연산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극한에서는 해석이 있고 계산이 있다고 했잖아. 계산은 이 4가지로 끝나요. 오케이? 근데 오늘 이걸 다 못해.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할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저걸 하기 전에 꼴 파악을 했을 때 이 꼴을 보고 부정형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아까 설명했지만 이 4가지 꼴을 부정형이라고 그래. 꼴만 보고는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부정형이라고 해요. 괜찮아? 한번 해볼게. 분수꼴만 오늘 할 거야.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어. 얘가 뭐 어떤 숫자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다 함수의 극한 극한이야 그냥. 오케이? 보자 한번 물어볼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야? 각각이 1과 3으로 수렴한다고. 1분의 3이라고요. 극한값 얼마냐고요? 3이에요. 좀 전에 했던 거잖아.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 다시 이 꼴 파악을 했는데 봐봐요. 3분의 0이 나왔어. 이거의 극한값은 뭐예요? 이거 계산 안 돼요? 0이잖아. 이거 0이라고요. 어려워? 대답을 해. 0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수꼴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얘가 진짜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수야. 0이 엄청 가까운 수고 0분의 1이 됐어. 꼴 파악을 했더니만 0분의 1 됐다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x가 3으로 가는데 여기는 x-3이었고 여기는 x-2였어. 오케이? 꼴 파악해보자. 이게 얼마 돼요? 1 되죠? 이게 얼마 돼요? 0 되죠? 이러면 0분의 1 꼴인 거라고. 얘인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0분의 1이면. 이상하잖아. 분모가 0일 수 없는데, 그지? 그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니요. 얘는 0으로 나눌 수 없는 건 진짜 0일 때 나눌 수 없지만 얘는 실제로 뭐야? 얘가 x가 3에 가까워져서 x마 3이라는 얘기는 이게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진짜 0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3.0000001일 거 아니야. 여기서 3 빼면 얘가 얼마 되는 거야? 0.0000001 되는 거잖아. 맞죠? 우리가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 얘는 정말 더 작은 거고 0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괜찮아? 그걸 우리가 0분의 1꼴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니? 이런 식으로 여기 x가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그 숫자를 x에 넣어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걸 꼴파악이라고 한다고. 이걸 꼴파악. 꼴파악을 했는데 0분의 1 꼴이에요. 근데 질문입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이해하기 힘들면 이렇게 보면 돼. 그럼 만약에 네, 다시 볼게요. 리미트 말할게요. 리미트 했는데, 분수 했는데, 이거의 모양 꼴이 만약에, 여긴 무한대고, 여긴 3이야. 이거 얼마 될까요? 3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괜찮아요? 무한대분의 3은요? 숫자를 넣어보라니까? 무한대를 물어보면 돼. 1, 0, 0, 0, 0, 0, 0, 뭐, 백청, 막, 조, 경, 막, 해. 이렇게 보라고요. 얼마 되겠어요, 얘가? 음수는 아니죠, 일단. 0이죠. 어려워? 일단 이걸 먼저 해야 돼. 너한테 시키려고. 자, 무한대분의 1로 볼게요. 이 값이 만약에 얘라면 얘는 얘보다 훨씬 큰 걸 거 아니야. 얘를 얘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럼 1억 분의 1인 거거든. 이건 숫자 소수로 표현 얼마야? 소수로 얼마냐고? 0.0000001 아니에요? 이 값은 대략적으로 얼마에 가까워진 값이야? 0에 가까워지는 값이죠. 이해가 돼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아. 몸뚱이가 이만하고 분자가 이만큼 있는 거라고. 그럼 0.0000001 되는 거라고요, 이거. 얘는 얘보다도 훨씬 더 큰 녀석이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럼 0.00001로 가겠죠. 얘가 3이면 얘도 0 아니에요? 0.0000003일 거 아니야. 만약에 무한대분의 3의 100제곱이면 분자도 꽤 크잖아. 얼마일까요? 0이죠. 왜? 얘가 큰 쓴 건 알겠는데 얘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얘는 이게 000에 계속 평생토록 있어야 되는 녀석인 건데. 그래서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자가 상수면 이거 얼마 돼요? 0 되는 거라고요. 반대로 상수분의 무한대면요. 이건 무한대인 거라고요. 뒤집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 분자와 분모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보는 게 좋아요. 몸집이 누가 더 큰지. 비슷하면 그냥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몸집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뭐 0이 되거나 무한대가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그럼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얘는 1, 숫자 1에 작은 숫자기는 해. 근데 비교해봐. 얘는 어때? 훨씬 더 작은 거 아니에요? 분모는 요만한 거고 분자는 이따시만한 가분수라고요. 엄청 크다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1 되려면 얘가 1이어야죠. 영진 얼마? 무한대. 분자와 분모 누가 더 큰지를 보는 거라고요. 얘랑 똑같은 거야. 얘는 분모가 더 크잖아. 얼마가 된다고? 분자가 더 크잖아. 얼마가 된다고? 무한대라고. 이 느낌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시된 게 얘가 무한대고 숫자냐로 헷갈리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더 훨씬 크냐를 보면 된다고. 분자가 훨씬 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 분자가 더 크면 가분수잖아. 되게 이렇게 한 거잖아. 무한대가 되겠고요. 분모가 크면 0이 되는 거라고. 이걸 기억하는 거라고. 알겠어? 얘는 얼마 될까요? 무한이죠. 분자가 더 큰 거잖아. 이건 0이야. 0에 가까운 수. 얼마 되겠어요? 이건 0이겠죠. 이게 꼴파악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윤서 괜찮아? 됐어요? 근데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것들은 꼴파악을 했을 때 무한대도 있고 무한소수도 있는데 딱 봤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알 수 있잖아. 우리 지금 계산했잖아. 얘가 니네 말했잖아. 얘가 0이라면서 얘는 무한대라면서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아니라 얘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부정형이 아니야. 이거는 계산이 되는 녀석들인 거야.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부터 쓸 거는 계산이 안 돼요. 해볼게. 간단하게. 꼴 파악을 했더니 둘 다 0으로 가까워요. 둘 다 0으로 가까이 가. 아, 이거 무한대부터 먼저 할까? 무한대분에 무한대가 있는데 얘가 더 쉬워서 얘 먼저 할게요. 무한대분에 무한대인데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아. 이거 얼마 될까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커? 그럼 얼마가 될까요? 0인 거죠. 아까 똑같아. 무한대분의 1과 똑같은 거야. 얘는 얘에 비하면 너무 미비한 거야. 작은 거야.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괜찮지? 그럼 다시 또 작은 무한대분의 큰 무한대. 얘는요?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봐봐. 꼴 파악만 했어.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왔는데 얘는 0으로도 가고 얘는 무한대도 되는 거잖아. 값이 하나가 아니죠. 심지어 사이즈가 뭐하면 같으면 이건 수렴할 수 있어요. 0이 아니고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 다른 값을 수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 이 중간값인데 얘랑 얘랑 중간값이라면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 아닐 거 아니야. 맞나?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부정형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예시로 숫자로 문자로 한번 해볼게. 진짜로 x가 무한대로 가요.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3x가 있고 분자는 2x 플러스 1이야. 잘 보세요. 무한대로 가잖아? 얘 얼마 돼요? 무한대. 얘는 무한이죠. 얘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사이즈가 같아 달라. 누가 더 커? 분모가 2차고 1차가 얘가 훨씬 더 큰 거죠. 작은 거죠. 얼마 되겠어? 0이에요. 이게 0으로 가는 거 이거는. 괜찮아? 자, 봐봐. 여기가 3차로 옮겨. 3차야, 3차.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부정형이죠. 누가 더 커? 큰 무한대. 이거 작은 무한대죠. 얼마 되겠어? 이건 무한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니? 괜찮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우리는 여기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어떤 거? 사이즈가 같은 게 있어요. 오늘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 거야. 사이즈가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요거 뭘로 바꾸면 돼? 이렇게 2로 바꾸면 돼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둘 다 몇 차야? 2차야. 얘는 얼마가 될까요? 막 얘 없앨까요? 내가 계산한 거 다음에 또 해줄 건데 느낌으로 보이는 거야. 느낌으로 보면은 얘는 중요해. 무한대를 가장 그러니까 여기 밑 분모 중에서 얘는 큰 무한대고 얘는 작은 무한대잖아. 작은 무한대는 무시. 얘에 비해서 너무 작거든. 없다라고 봐도 돼요. 괜찮아? 그럼 얘도 무한대고 얘는 상수잖아. 그럼 얘 뭐하라고? 무시. 그럼 x제곱분의 2x 잡죠? 뭐가 돼? 2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그 값 2예요. 되겠어요? 이해가 되니? 작은 녀석은 무시한다고요. 그 원리와 이는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 증명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해줄 거고 오늘 무한대분의 무한대 것만 볼게요. 거의 끝났어. 무한대가 있는데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일단 해보자. 꼴파악 해볼게요. 얘는 음의 무한대 어떻게 보면 그죠? 얘는 무한대야. 근데 무한대 사이즈가 어때? 얘는 3차고 3차니까 사이즈가 같죠? 그럼 물어볼게. 이거의 극각값은 얼마?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수가 높은 큰 녀석들만 비교하는데 요 개수값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유가 이거. 얘가 얼마라고? 무한대지만 얘에 비해서 작잖아. 무시.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책에서는 이 분자와 분모를 최고창의 차수인 3차로 나눠야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일단 느낌을 먼저 갖는 게 좋기 때문에 작은 녀석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이해 되겠니? 요건 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요건 문제 좀 풀 거야. 요건 시간 해줄게. 요건 풀 거고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지금 우리는 2번만 한 거고 다음 시간에 1번과 3, 4번